국정원 TF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국가정보는 본래적 기능이 대북 정보 수사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북 협력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본래적인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이 아니고 대북 협력 기관으로 변질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과 함께 걱정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정원의 TF를 만들어서 과거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그 뜻은 98년도에 DJ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국정원 내부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담당하던 주요 부처의 사람들이 한 700명이 해고를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국정원의 대북 첩보 수집이나 그리고 대북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98년 권영의 북풍 사건 때 CIA 전자정보를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미국 측에 대북 전자정보를 노무현 정부 끝날 때까지 차단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일체 대북 우리 전자정보를 받지 못하고 차단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98년부터 2008년 9월까지로 내 기억을 합니다. 한 10년. 그랬다가 MB 정부 때 2008년 10월에 아마 미국에서 다시 대북 전자정보를 한국에 제공한 거로 다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국정원 TF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정치관여입니다. 국정원에 엄격하게 금지된 정치관여를 스스로 또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정보위원회에서 이것은 충분히 국정원이 변질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를 다녀와서 하신 말씀이 국내에 들어오니까 국회나 정치 상황이 그대로 멈춰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야당이 보기에는 국회나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성에 대한 청문회에서 수없이 제기된 문제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추경이 갖고 있는 법적, 내용적 그 하자에 대해서 본질적 이 하자를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도하신문에는 연평 해전의 주역이고 무공 훈장까지 받았던 송영무 후보자가 연평 해전 추모일에는 군 골프장을 찾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2년, 2013년, 2014년 내리 이 추모 행사 기념일에 골프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전 추모일에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 골프장을 몇 년째 바로 그날을 예의도 없이 찾아다니는 것은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강행을 반대하는 것은 비록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도하의 유력 언론의 사설들은 일제히 이 두 사람의 임명을 반대하는 사설들이 실렸습니다.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 언론의 사설, 또 여론의 귀를 닫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청와대가 인사 원칙을 운운하는데 이 인사 원칙은 대통령 본인이 설정한 원칙입니다. 이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에 대해서 이제는 배제 원칙이 아니라 워낙 3가지, 4가지씩 걸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배제 원칙이 아니라 임명 원칙이 돼버린 이런 현상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복한 위장 전입은 1번인데 실제로는 3번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횟수는 3번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1번이다.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요새 청와대가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장난을 해도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어제 또 차관급 인사를 했습니다. 차관급 인사의 모 인사인 경우에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극언에 가까운 저질 비난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저질 비난을 일삼던 사람이 식약청장에 임명이 됐는데 그 내용에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극단적 정치색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은 표기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7명 차관급 발표 중에 5명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인사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나코와 비슷한 모나코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은 인사, 또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시는 그날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당사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당은 우리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하면서 협치의 정신을 강조하셨던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초발심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어제 정세균 의장이 대통령 앞에서 정부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또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는 것이 협치라고 한 정세균 의장의 말을 잘 곱씹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길을 갔는데 후배 장성들이라든지 후배 경험자들이 이런 일을 간다 하면은 저는 적극 권해서 수출이라든지 수입에 또 더 직업 보장을 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방산 비리 척결이 주요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의 방산업계를 내수 시장에는 너무나 좁고 경쟁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발전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질 좋고 명중률이 높은 그런 무기 체계를 수출해서 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알겠습니다. 그런 제가 방산업체 회장님이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방산업 걱정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나라 지키는 게 더 먼저죠. 정치관여 국정원에 엄격하게 금지된 정치관여를 스스로 또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정보위원회에서 이것은 충분히 국정원이 변질되지 않도록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를 다녀와서 하신 말씀이 국내에 들어오니까 국회나 정치 상황이 그대로 멈춰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야당이 보기에는 국회나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성에 대한 청문회에서 수없이 제기된 문제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추경이 갖고 있는 법적, 내용적 하자에 대해서 본질적 이 하자를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도하신문에는 연평해전의 주역이고 무공 훈장까지 받았던 송영무 폭한 위장 전입은 한 번인데 실제로는 3번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횟수는 3번이지만 실질적 내용은 한 번이다.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요새 청와대가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장난을 해도 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어제 또 차관급 인사를 했습니다. 차관급 인사의 모 인사인 경우에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극언에 가까운 저질 비난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저질 비난을 일삼던 사람이 식약청장에 임명이 됐는데 그 내용에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하고 극단적 정치색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은 표기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7명 차관급 발표 중에 5명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인사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나코와 비슷한 모나코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훈 인사, 또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시는 그날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당사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당은 우리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하면서 협치의 정신을 강조하셨던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초발심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주요 부처의 사람들이 한 700명이 해고를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국정원의 대북 첩보 수집이나 그리고 대북 감시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98년 권영의 북풍 사건 때 CIA 전자정보를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미국 측에 대북 전자정보를 노무현 정부 끝날 때까지 차단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일체
대북 우리 전자정보를 받지 못하고 차단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98년부터 2008년 9월까지로 내 기억을 합니다. 한 10년. 그랬다가 MB 정부 때 2008년 10월에 아마 미국에서 다시 대북 전자정보를 한국에 제공한 거로 다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국정원 TF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그 자체가 국정원 TF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국가정보는 본래적 기능이 대북 정보 수사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대북 협력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본래적인 대북 정보 수사 기능이 아니고 대북 협력 기관으로 변질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민과 함께 걱정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정원의 TF를 만들어서 과거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그 뜻은 98년도에 DJ 정권 들어오고 난 뒤에 국정원 내부에서 대공수사 기능을 담당하던 후보자가 연평 해전 추모일에는 군 골프장을 찾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2년, 2013년, 2014년 내리 이 추모 행사 기념일에 골프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해전 추모일에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분이 골프장을 몇 년째 바로 그날을 예의도 없이 찾아다니는 것은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 강행을 반대하는 것은 비록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도하의 유력 언론의 사설들은 일제히 이 두 사람의 임명을 반대하는 사설들이 실렸습니다. 또 이 문재인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 언론의 사설, 또 여론의 귀를 닫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청와대가 인사원칙을 운운하는데 이 인사원칙은 대통령 본인이 설정한 원칙입니다. 이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에 대해서 이제는 배제 원칙이 아니라 워낙 3가지, 4가지씩 걸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배제 원칙이 아니라 임명 원칙이 돼버린 이런 현상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본